시간입니다. 인터넷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이슈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이슈의 수다, 빅데이터를 읽어주는 남자 김덕진 미래사회 IT연구소 소장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덕진입니다. 자, 한 주간 이슈 어떻게 뽑으셨습니까? 네, 빅데이터가 뽑은 이슈 1위는요. 이번 주는 정치 분야입니다. 네. 키워드는 73주년이고요. 6.25 전쟁 73주년 기념식과 관련된 이야기인데 네. 이제 기념식 얘기보다는 오히려 좀 한동훈 장관에 대한 이야기가 좀 이슈가 됐었죠. 그래서 네. 한 장관이 이제 휴대전화를 잃어버려서 경찰까지 출동했다. 이거에 대해서 SNS에서 이 정도의 경찰까지 출동하는 게 맞느냐 안 맞느냐 뭐 이런 거에 대한 좀 논란들이 있어서 좀 화제가 됐었던 키워드이고요. 법무부 장관은 휴대폰 잃어버리면 경찰이 출동해 주는군요. 네네네. 뭐 그런 부분들 때문에 네. 좀 SNS 좀 이슈가 됐고요. 네. 또 이제 그 법무부 장관이 한동훈 장관이 가지고 있었던 흰색 쪽지가 좀 화제도 되기도 했었는데 네. 여기에는 이제 옆에 앉았었던 그 6.25 전쟁 참전 용사인 이창건 전 한국원자력 학회장이 현장에서 썼던 쪽지인데 네. 내용에 켈로 부대가 인정받은 걸 이번이 처음이다. 뭐 돌아오지 못한 동지들을 생각하면 눈물이 앞을 가린다라고 적혀 있었다고 해요. 켈로 부대가 6.25 당시에 활동했던 비정규군이고 북파 공작 첩보 부대인데 네. 신원이 드러나면 안 되는 첩보 부대다 보니까는 뭐 군번도 없이 활동했고 참전 용사로 인정받지 못했는데 이게 2021년 4월에 관련 법이 제정되면서 올해 2월에 첫 공로금이 지급됐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도 이제 상당히 화제가 됐었고요. 예. 또 이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에서 있었던 워싱턴에서 이 이제 말씀드렸던 6.25 73주년 행사가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오히려 이제 틸러리 전 주한 미군 사령관부터 해서 6.25가 잊혀진 전쟁이 아닌 미국 관점에서 승리의 기억이다.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제 잊지 말고 이것들을 기억하자라고 하는 내용들이 화제가 됐고요. 또 정치 키워드에 또 한 가지 이제 푸틴을 또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이른바 이제 국내에서 유혈 사태가 발생하면서 막기 위해서 프리고진을 처벌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했지만 과연 이 보복이 결국 있는 것이 아니냐 뭐 이런 외신들에 대한 이슈에 대해서 사람들이 토론하기도 했고요. 또 이런 용병 반란이 있는 상황에서 결국 독재가 내부에서부터 무너지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여러 사람들의 예측들까지 뭐 이렇게 정치 키워드들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동훈 장관이 휴대폰 찾았대요? 네, 실제로 뭐 거기서 잠깐 해프닝성으로 없어졌다가 다시 돌려받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유독 휴대폰을 소중히 여기는 것 같습니다. 네. 자, 2위 주제는 어떤 분야에서 나왔습니까? 2위 주제는 IT 과학이고 트위터라는 키워드인데요. 내용은 이게 가짜 뉴스가 아닌가 처음엔 저는 정말 믿기 힘들었던 내용이 나왔어요. 네. 이 우리가 알고 있는 트위터를 인수한 일론 머스크와 그리고 페이스북으로 잘 알는 메타의 대표인 주커버그가 예. 뭐 다른 데도 아니고 UFC 대결이 성사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정말로 뭐 이거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를 이런 뉴스가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실제로 이 두 사람이 UFC 격투기 대결을 하게 되면 네. 실제 한 1조 3천억 정도의 돈에 이르는 흥행을 거둘 것이다 이런 전망까지 나오고 있어요. 아니, 그게 무슨 그 X로도 그렇게 나와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인가라고 봤더니 네. 실제로 이게요. 그 트위터 서비스에서 일론 머스크와 마크 주커버그가 설전을 주고받은 게 이슈가 된 겁니다. 이게 뭐냐면 그 말씀드렸던 페이스북이었던 메타가 네. 이제 트위터의 대항마로 선보이려는 SNS 서비스인 스레드라고 하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스레드. 근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트위터 이용자가 이제 메타에서 만들 스레드가 트위터의 라이벌이 될까라고 일론 머스크한테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일론 머스크가 또 트위터에서 답변을 잘하잖아요. 그래서 무서워 죽겠네 뭐 이렇게 댓글을 달았다고 해요. 그랬더니 이제 그거에 대해서 다른 이용자가 네. 마크 주커버그가 주짓수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조심해라라고 경고를 했다고 해요. 네. 그랬더니 일론 머스크가 갑자기 거기다가 나는 케이지 파이트, 그러니까 철장 안에서 싸움을 할 준비가 돼 있다. 이렇게 또 답변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거를 본 아까 말씀드렸던 이 주커버그가 또 피하지 않고 인스타그램에다가 본인의 플랫폼이죠. 예. 위치를 보내라. 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싸울 장소를 정하겠다라는 겁니다. 예. 그랬더니 또 일론 머스크가 진짜라면 해야지 우리 라스베가스 옥타곤에서 싸우자. 그러니까 이 정말 정확한 장소까지 얘기했다. CEO들이 정말 그런 얘기를 가짜가 아니라 진짜로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참 아이러니한 게 둘이서 계속 얘기를 하니까 일론 머스크의 어머니가 또 트위터를 합니다. 메이 머스크라는 이제 분인데 이분이 네. 22일에 SNS에다가 내가 이 둘의 싸움을 취소했다. 그들에게 말하진 않았지만 계속 취소됐다. 그러니까 싸움 붙이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 두 억만장자가 지금 뭐 하는 거냐 이런 식의 SNS에 얘기가 나왔는데 둘은 계속 진지하다 이렇게 되니까 뭐 경제지도 그렇고 실제로 이들이 UFC에서 붙으면 유료 시청료로만 이렇게 뭐 1조 이상이 될 거다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 얘기를 왜 드렸냐면 이게 지금 이른바 그 이제 미국에서 IT 기업들에서 일로니제이션이라는 말이 지금 이슈가 되고 있대요. 네. 이게 일론 머스크화입니다. 예.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실리콘밸리에 있는 수많은 젊은 IT 기업의 CEO들이 예. 일론 머스크의 스타일을 자꾸 베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이슈를 해가지고 이슈 레이징을 해서 그 안에서 마케팅도 하고 막 이런 형태들이 나온다는 건데 예. 과연 이런 것들이 어디까지 갈까? 그리고 이런 움직임들을 좀 어떻게 봐야 될까 하는 좀 이런 좀 씁쓸한 상황들도 좀 같이 나오게 되는 것 같습니다. 청취자 임수성님께서요. 중이들의 싸움 이렇게 해주셨어요. 중이들이긴 한데 어디로 나와? 상당히 뭐 이게 이게 참 재산도 많고 이게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들이 참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자들이 철 안 든다는 얘기 듣나 봐요. 네. 지금 기상특보가 하나 또 들어와 있습니다. 조금 전엔 10시 45분 창원시, 산청군, 진주시, 사천시, 남원시 지역에 호우경보가 발효됐습니다. 지금 그 남부 지방 쪽으로 비가 많이 내리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지역에 계신 분들은 침수 지역이나 산간, 계곡 등 위험 지역을 피해 주시고요. 기상 상황을 계속해서 예의주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걱정되네요. 네, 그러니까요. 자, 다음 뉴스로 가볼까요? IT 분야에서도 네, 또 한 가지 키워드 유튜브라는 키워드가 있었는데요. 이게 요즘에 유튜브로 또 수익 내는 거 관심이 있으신 분들 많잖아요. 네. 이제 유튜브의 수익 창출 기준이 엄청나게 줄었다라는 겁니다. 기존에는 구독자 1,000명 이상 또 유효 시청 시간 이상이 3,000시간 이상 또 쇼트 그러니까 짧은 동영상 조회수가 300만 회가 넘어야지만 가능했거든요. 근데 이게 구독자 500명만 돼도 될 수 있게 이렇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좀 잘못 말씀드렸는데 원래 쇼트 조회수 1,000만 회가 넘겼어야 되는 게 300만 회로 확 줄었고 구독자가 1,000명에서 500몇 명 있어도 됩니다. 그러니까 아주 수익화할 수 있는 게 많이 낮아진 건데요. 이게 한국, 미국, 영국, 캐나다, 대만에서만 먼저 적용이 됐어요. 네.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이들한테 그 쇼핑을 붙일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해 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유튜브 안에 네. 우리가 있는 쇼핑 탭이 생기고 라이브 커머스도 한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얘기인즉슨 이제 유튜브가 단순히 컨텐츠뿐만 아니라 커머스까지도 노리고 있고 거기에서 수익이 나오면 크리에이터들에게 돌려준다라는 건데요. 이런 거를 이제 우리나라처럼 이커머스 강국들에서 먼저 시작을 하고 있는 움직임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과연 국내 IT 회사나 또 전 세계적인 이 커머스 기업들에게 또 어떤 영향을 미칠까에 대해서 좀 화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네. 뭐 이런 방식으로 네. 구독자가 많지 않아도 내가 뭐 상품을 판다거나 네네네. 뭐 홍보한다거나 이렇게 했을 때 소득이 많이 생길 수도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독자가 500명이 넘어가면 본인이 만약에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다. 그럼 네. 쇼핑몰을 유튜브에 붙일 수 있는 권한을 준다는 거예요. 네,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쇼핑몰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유튜브로 추가 수익이 안 나더라도 뭐 예를 들면 이럴 수 있겠죠. 뭐 고기 먹는 영상을 올리시는 분들이 그 고기 쇼핑몰을 붙여가지고 그 안에서 추가적인 수익을 얻거나 이런 것들이 이제 구독자 500명만 넘어가면 가능하게 한다는 겁니다. 예. 반대로 말하면은 지금 우리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또 라이브 커머스들이 많잖아요. 예. 그럼 국내 라이브 커머스 업체들이 상당히 긴장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소식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양면성이 좀 있긴 하네요. 네, 그렇죠. 근데 또 굉장히 많은 유튜버들이 관심을 좀 가질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자, 3위 주제로 가볼까요? 네. 3위 주제는 두 가지 키워드이고요. 일단 예. 사회 분야입니다. 첫 번째는 킬러 문항이라는 키워드고요. 역시 계속 뜨거운 이슈죠. 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과연 이 킬러 문항을 없앤다고 정말로 사교육 경감 효과가 있을 것이냐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좀 계속적인 댓글들이 뜨겁게 있는 상황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오히려 이제 사회 분야에서 킬러 문항만큼이나 뜨거웠던 키워드가 교육 분야 똑같은 교육 분야인데 나이스라고 하는 키워드입니다. 네네. 이게 이제 전국 학교에서 학생들 성적 관리하는 행정 시스템이죠. 근데 개편이 됐는데 오류가 계속되고 있어요. 그래서 일선 학교에서는 아예 기말고사 일정이 연기가 되는 혼란이 이어지고 있고요. 네. 이미 치는 수행평가 결과도 점수들이 막 뒤죽박죽 돼가지고 이거 영향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 특히나 교사분들이 상당히 분노하면서 댓글 쓰는 이유가 교육부에서 나오는 지침들이 쉽게 말하면 우리가 지금 시스템이 잘못됐으니 뭐 예를 들면 시험 문제가 유출되거나 보일 수 있으니 시험 문제 다시 내주세요.
막 이런 식의 공문들이 계속 온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은 교사들 입장에서는 그럼 시험 문제 안 내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이거 공문만 이렇게 내면 이거 오류가 낸 거에 대해서 사과를 하거나 명확하게 시스템에 대한 개선을 해야지. 공문으로 책임을 전가하려고 하면 어떡하냐라고 하는 것들이 계속 지금 선생님들의 분노들이 상당히 SNS에 많이 올라오고 있고요. 그래서인지 이제 최근에 이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교육위원회 출석해가지고 뭐 네. 킬러 문항 없애겠다라고 얘기했던 거랑 나이스 오류에 대해서는 송구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람들은 오히려 지금 킬러 문항도 중요하지만 나이스부터 좀 제대로 고쳐놔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의견들도 상당히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일선 교사들은 이거 못 쓰겠어요 이런 얘기까지 지금 하고 있네요. 그러니까요. 빨리 이제 오류를 좀 바로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4위 주제는요. 4위 주제는 환경 분야의 무더위라는 키워드고요. 중국에 역대급 폭염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3만 제곱킬로 이상의 가뭄 피해를 얻고 있고 최북단도 37도가 넘는 등 정말 어떻게 보면 역대 최악의 무더위가 이어지고 있다는 것인데요. 중국의 보도에 따르면은 이제 지난 25일 기준에서 전국에 4,504만 무, 그러니까 그게 약 3만 제곱킬로라고 해요. 이 무라고 하는 개념이 예. 농경지가 가뭄 피해를 받고 또 20만 명, 가죽 76만 마리가 식순환을 겪고 있다. 뭐 이런 바로 이제 옆 나라의 이슈들이 들려오고 있어서 확실히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 기상 이변이 상당히 심각하구나라고 하는 걸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또 하나의 키워드는 러브버그라고 하는 키워드인데요. 이게 이제 그 생긴 모양 때문에 이제 러브버그라고 불리는 이름이 붙었는데 사람들이 볼 때 약간 조금 좀 징그럽게 생겼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암수가 쌍으로 다니는 형태인데 이게 원래 우리나라에 있는 그 벌레가 아니거든요. 네. 근데 지금 계속 서울과 어디까지 퍼지니까 이거 왜 들어왔냐에 대한 논란이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중요한 건 이제 너무 징그럽게 생겨서 좀 없애야지 않느냐라는 얘기가 있지만 역으로 이 러브버그가 지금 어떻게 보면은 우리에게 해를 끼치는 건 아니라고 해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성체 꽃에 수분을 공급하는 등 오히려 좋은 부분이 있다. 그래서 좀 없애기보다는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방법 고민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전문가들의 이야기가 나오고도 있긴 합니다. 수분도 도와줘요? 네네. 벌도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벌도 지금 개체수가 줄어가지고 난리인데 수분 도와준다고 하니까 이것도 전혀 뭐 우리가 해충으로 생각하면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네. 없애기보단 자연적으로 천적이 생겨나게 한다고 얘기하지만 어쨌든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좀 징그럽게 생기다 보니까 그런 논란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5위 주제는요. 5위 주제는 생활 분야고요. 햄버거인데요. 네. 미국의 3대 수제 햄버거 브랜드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에 들어왔어요. 근데 네. 개장 첫날부터 개점 전부터 300명 이상 줄을 서서 오픈런을 보였는데 밤 11시까지 기다리는 고객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네. 기다릴 수도 있다고 봤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한 2만 원 정도의 버거 세트거든요. 네, 그 비싸네요. 금액도 비싸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10만 원에 다시 파는 이런 것들이 이제 네? 중고 그게 마켓에 무슨 올라오는 얘기예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이걸 한번 먹으려면 최소 몇 시간 기다려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네. 기다리지 말고 내가 사놨으니까 10만 원에 되살아. 이런 이제 의견들도 올라오고 있다 보니까 예. 과연 이런 것들이 이렇게 시간을 들여서 하는 것들이 이렇게 교환되냐 또 이렇게도 사는 사람이 있느냐 뭐 이런 식의 좀 설왕설래들이 또 SNS에서 좀 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햄버거 10만 원 주고 사 먹을 수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사 먹을 수도 있겠죠. 근데 과거의 경험으로 보니까요. 네. 이런 버거 들어오면 꼭 몇백 미터씩 줄 서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근데 한 6개월쯤 지나면은 줄 하나도 안 서고 먹을 수 있더라고요. 조금만 좀 참으면 어떨까 싶네요. 그러니까요. 네, 이수이수다. 지금까지 김덕진 미래사회 IT연구소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 1부 순서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전 11시 정각 2부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위기가정을 찾아주세요.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긴급한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데도